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심장으로 사는 거. 첫 번째, 지키자, 심장 지키는 건강 숫자. 건강 숫자 어떤 걸까요, 김기단 교수님? 예, 어차피 이제 심장에 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세 가지 숫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정상적이신 분들은 별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서 주로 이제 이미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증을 진단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치를 알려드릴 텐데요. 140이라고 하는 거는 140. 혈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40 미만, 140에 90 미만을 갖다 유지하게끔 하는데 왜 제가 수축기 혈압만 말씀을 드렸냐면 나이를 드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은 점점 올라가고 확장기 혈압은 조금 내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어쨌든 위 혈압을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집에서 측정하신다 그러시면 한 5 정도 낮기 때문에 한 135 미만이면은 적절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뇨병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께서는 이 당화혈색소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화혈색소는요 럭키 세븐이 아니에요. 그래서 7이라고 달게 되면 럭키가 아니고 언럭키. 그러니까 7% 미만으로 나오셔야지 7 럭키라고. 가기 전까지. 그렇죠. 7%가 되지 않아야 럭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느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가족력이 있느냐, 담배를 피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결정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혈압만 있다 하더라도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순간 일단 100 미만으로 조정하셔야 되겠고 이미 혈관 질환을 이미 진단받아서 우리 김 교수님 약 교수님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아마 선생님께서 약을 쓰셔서 아마 70 미만, 경우에 따라서 재발하시면 뭐 55 미만까지 결국은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수치를 낮게 유지하셔야만이 결국은 재발을 막고 협심증을 심근경색으로 진행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니까요. 주治선생님한테 항상 확인하셔서 내가 적절하게 이 세 가지 수치가 잘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숫자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셔야 되겠고요. 또 네.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약 복용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계속해서 네. 교수님들이 강조해 주셨죠. 근데 이게 의외로 참 어렵습니다, 나 교수님. 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심장병 치료를 시작한 1950년대, 60년대 하루 3번, 4번 먹고 부작용도 많은 약들이 많았는데요. 요새는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약에 따라서 가장 효과가 좋은 한 가지 약을 식전에, 식후 30분, 식사 후 1시간 이렇게 되면 하루 한 번이라도 여러 번 약을 먹는 걸로 돼 있고 그렇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시간을 너무 분류하게 되면 약을 잘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 한 번 먹는 약이면 오히려 잘 먹을 수 있도록 밥 먹자마자 한 번에 하루 한 번 먹는 약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잊어버리지 굉장히 않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루 한 번이면은 주로 아침이면 아침에 계속 드셔야지 뭐 업무 때문에 아침에 한 번 들었다가 내일은 밤늦게 먹었다가 모레는 아침에 먹었다. 그렇게 하루 한 번은 네. 아니고요. 주로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잊지 말고 꾸준히 복용해야지만 수술과 함께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피를 맑게 하거나 혈행 개선에 좋은 영양제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거죠? 예, 이제 이미 진단을 받아서 아스피린이라든지 혈소판제, 항응고제 이런 걸 드시는 경우는 주치의한테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몸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다못해 오메가3라든지 뭐 은행잎 추출물, 뭐 마늘환, 뭐 양파즙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혈전 예방한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이미 내가 약을 아스피린을 먹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오히려 효과가 너무 증대돼서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같이 먹어도 되는지는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뭐 확인을 하시고 나서 같이 드시면 된다고 했을 때 같이 드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도 처방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팁을 열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수십 년 술을 먹다가 7년 전에 변이형 협심증이 와서 응급실에 갔는데 알코올에 의한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네. 바로 술을 완전히 끊었고 약을 1년 정도 먹다가 이제 그만와도 된다 하고 약은 끊은 지 한 3년이 됐고 병원에는 안 갑니다. 비상약으로 설화제만 주셔서 갖고만 있는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은 없습니다. 변이형 협심증 그냥 놔둬도 되는지요? 질문 주셨습니다. 예. 김기단 교수님 어떻게 보셔요? 이 예. 문제는 저보다는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그래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우영 교수님께서 주시겠어요? 예. 네, 변이형 협심증은 변이,
돌연변이 할 때 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협심증은 협심증인데 돌연변이 협심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혈관 안에 찌꺼기가 생기고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병이라고 하면 변이형 협심증은 술이라든지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의해서 혈관이 쪼그라드는, 그래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 상황을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근경색, 협심증 평생에 걸쳐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변이형 협심증도 비슷합니다. 다만 변이형 협심증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보다는 경할 수 있지만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쓰러질 수 있고 돌아가실 수 있는 병입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설화정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증상이 많지 않다고 하면 설화정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고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빈도가 많아진다고 하면 다시 약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네. 증상이 없다가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화정, 약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갖고 권고드리고요. 있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원인 요인인 음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권고를 드립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어서 팁업 질문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60대 중반 여성인데요. 보통 사람보다 심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심장이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심장으로 그러니까요. 팍팍 펌프도 해주고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교수님? 그 보통은 이제 정밀 검사로 심장 초음파를 하지 않고 심장이 크다는 게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로 크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제 외래로 와서 들어보고 심장 초음파 정밀 검사라면 진짜로 문제가 되게 심장이 커지는 사람은 몇십 명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은 해보시되 증상이 없고 그냥 들었다. 이런 경우에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 정도만 진짜로 큰지 점검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심장 건강 지키는 지피지기의 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피하자. 기름때 만드는 오적을 피하자. 뭐 나쁜 게 뭐가 있을까요? 오적. 예상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때라 그러면 자꾸 기름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들 아시는 이제 담배, 흡연은 당연히 이제 금연을 하셔야 되겠고요. 술도 이제 적당히 마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적당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정 음주 그냥 거의 하루에 한 잔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기름만 놓고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말씀을 드리지만 포화지방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삼겹살이니 꽃등심이니 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건 아닌 거고요. 매일 주면 매일 먹을 수 그렇죠. 매일 드시는 분 정도 하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고기를 드시지 말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기름진 음식은 조금 횟수를 좀 줄이시고 예. 될 수 있으면 살코기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화지방보다 트랜스 지방을 더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가린, 쇼트닝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 있던 그런 지방을 이용한 뭐 토스트가 됐든 튀김이 됐든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달달한 단순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즙 그다음에 가루처럼 그러니까 조금 너무 금방 이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내가 뭐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달달한 단순당도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식탁에서 오적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심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관상동맥을 지키는 호위무살 식품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 첫 번째 뭐예요, 보시면요, 이게? 이 고등어, 오메가3를 대표하는 음식이죠. 또 견과류, 참기름, 들기름이 있는데요. 역시 혈관 건강은 오메가3를 빼놓을 수 오메가3.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을 이제 피하고 대신에 이제 불포화 지방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오메가3는 다들 아시는 등푸른 생선, 들기름에 충분히 있겠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견과류라든지 씨앗류에 들어있는 기름을 드시는 게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시면 어쨌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드시는 게 필요하겠고 음식 조리하실 때도 가능하시면 뭐 올리브유라든지 카놀리유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그런 식재료를 이용하시는 게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에 이어서 두 번째는 별명이 수세미래요, 수세미. 수세미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닦아내는 거. 혈관의 기름때를 닦아주는 수세미인데 청국장하고 보리하고 현미를 권해주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혈관이 그냥 빡빡
닦아주나요? 네. 이미 낀 기름때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 동맥경화를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성분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음식물들이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식이섬유. 소화기관으로 들어오면 물과 섞여서 대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이제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겠고요. 그 다음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갈색 색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메밀하고 아스파라거스. 요게 어떻게 또 도움이 될까요, 나 교수님? 예, 그 갈색 색소를 나타내는 게 루틴이라는 일종의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라는 어려운 물질인데요. 네. 어쨌든 저 갈색 색소를 나타내는 메밀 그리고 샐러드에서 먹는 아스파라거스에 풍분하다고 돼 있고요. 저 성분을 먹게 되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뭐 동맥경화에도 좋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덥고 그럴 때 메밀국수 이따금씩 챙겨 드시는 거, 샐러드에 아스파라거스 꼭 넣어서 드시는 거 권고드립니다. 좋죠. 네, 다음으로는요. 혈전과 염증을 철벽 방어해주는 식품입니다. 네. 바로 여기 보시면 엽산 녹색 채소들이 있고요. 과일도 있고 또 콩이 있네요. 김균환 교수님. 네, 우리가 엽산하시면은 임신하셨을 때 드셨죠? 네, 저는 그러니까- 채소로 챙겨 먹었습니다. 네, 임신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기의 어떤 뇌 그 질환 예방을 위해서 드셨지만 이제 중년 이후 노년에 있어서는 혈관 건강 그리고 보통 이제 엽산.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동맥경화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오색 채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녹색, 뭐 빨강색, 노란색, 뭐 컬러푸드. 아무튼 그래서 컬러푸드로 드시면은 뭐 항산화 물질인 뭐 베타카로틴부터 시작해서 라이코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골고루 돼 있기 때문에 네.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